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연출과 출연 캐릭터들의 서사가 더해져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고액의 상금 수령은 물론 음반 발매, 가수 데뷔라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거머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승 특전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램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승 상품을 떼먹은 대국민 사기극 프로그램 탑 3를 소개합니다. 3위 슈퍼스타 K 2016. 2009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로그램 슈퍼스타 K. 그러나 수년간 시즌이 반복되며 비슷비슷한 구성에 시청자들이 피로를 느낀 탓인지 시즌 5를 기점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대중들이 슈스케 우승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를 만큼 처참한 굴욕을 맛봐야 했던 슈퍼스타 K는 2016년 시즌 8번째를 맞아 슈퍼스타 K 2016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7인 심사위원 체제를 도입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비록 화제성은 예전만 못했지만 5억 원의 우승 상금과 심사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앨범 제작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평균 시청률 1%에서 2%를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고 슈스케 시즌 통틀어 손에 꼽히는 실력자라고 평가받는 김영근의 우승으로도 조용한 퇴장을 해야 했는데요. 오히려 방영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화제가 됐습니다. 슈스케 제작진들의 앨범 제작비 먹튀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잊힌 유명인의 근황을 전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우승자 김영근은 우승 상금 5억 중 2억은 앨범 제작비라서 아예 안 나왔다며 심사위원 7명과 작업해서 총 7곡을 내는 비용이었지만 곡을 다 받지 못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받은 곡은 용감한 형제와 한송으로부터 받은 단 2곡,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곡 제작 여부와 앨범 제작비의 행방은 그 뒤로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전무했으니 우승 특전을 지급하지 않아도 별 문제될 게 없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 그래도 8년여간 채널을 대표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제작진의 무책임한 처사로 끝을 맺다니 황당합니다. 2위 믹스나잇. 가창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일반인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점차 사그라들 무렵 제아의 연습생들을 발굴하는 엠넷 프로듀스 101이 인기를 끌며 JTBC에서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명 프로듀서가 직접 소속사를 돌아다니며 아이돌 연습생 또는 이미 데뷔한 무명 아이돌을 선정, 보이그룹과 걸그룹 한 팀씩 선발해 두 팀 중 한 팀만 데뷔한다는 파격적인 구성의 프로그램,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인 양현석이 함께한 믹스나잇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아이돌 프로듀서의 3대장 중 하나인 양현석의 선택을 받고 YG의 체계적인 연습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우승 특전이 참가자들의 열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로 데뷔 날짜까지 이미 확정돼 있어 많은 기대를 자아냈죠. 방송에서는 빼어낸 실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획사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제대로 된 홍보 활동 없이 활동을 마감해야 했던 무명 아이돌 그룹 멤버, 이미 데뷔한 동료들을 부러워하며 불투명한 데뷔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는 연습생 등 참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중심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150명이 훌쩍 넘는 연습생들이 대거 출연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들은 쉽게 집중하지 못했고 봐도 비슷한 출연자들이 헷갈리는 현상을 경험하며 결국 시청자 이탈이 발생, 0%에서 1% 초반대의 굴욕적인 시청률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소위 보는 사람만 보는 프로그램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다소 허무하게 종영한 믹스나잇. 그래도 9명의 남자 연습생들이 우승하며 최종 데뷔조로 확정, YG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싱을 통해 약속된 2018년 4월 공식 데뷔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송 종영 후 2달이 지나도록 데뷔팀 명칭이나 연습, 합숙 소식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팬들의 근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뷔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각종 소문만 무성한 상황. 결국 데뷔 시점이 지난 5월 YG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데뷔 무산을 인정하며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YG는 프로그램이 예상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각 기획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데뷔 번복 이유를 설명했지만 시청자와 팬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방송분에 대한 출연료조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습생들의 간절함을 이용 열정 페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1위 킬빌.
쇼미더머니의 출연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의 힙합 열풍, 이후 고등 래퍼 등 힙합 관련 유사 프로그램들이 탄생했는데요. MBC에서도 킬빌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도끼, DY, 제시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7명의 유명 힙합 아티스트가 경합을 벌이는 음악 예능으로 개요만 들으면 힙합한 나는 가수다와 같기도 하지만 파격적인 우승 특혜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바로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된 아티스트에게 미국 유명 뮤지션인 DJ 칼리드와 신곡을 발표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미국 빌보드 차트 킬러로 통하는 DJ 칼리드와의 협업은 모든 힙합 가수들에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기 힙합 뮤지션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특전 덕분일 텐데요. 킬빌 제작진 측에서도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J 칼리드와의 협업을 방송 내내 여러 차례 강조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킨 바 있죠. 그러나 프로그램의 최종회를 앞둔 2019년 4월 27일부터 방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작 스케줄이 지연됐거나 출연자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속칭 빤스런하는 희대의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원래 기획대로라면 총 8회에 걸친 경연을 통해 최종 결승 티켓을 거머쥔 도끼와 DY가 미국에 입성하여 DJ 칼리드를 만나 곡을 받고 직접 가사를 써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뒤 칼리드의 선택을 받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되는 구성입니다. 그러나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끼와 BY가 미국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DJ 칼리드를 만나지 못했고 신곡도 녹음하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도끼, BY를 포함한 출연자들은 제작사가 DJ 칼리드와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게 맞는지조차 의심하기에 이르렀죠. 당시 BY는 SNS를 통해 제작진이 미국에서 촬영이 있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 찾아갔는데 제작진은 오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분노감을 드러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사 측에서는 제작 중단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미 큰 계약금을 입금해 DJ 칼리드 프로덕션과 계약을 했다.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마지막 회차 방송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킬빌의 최종화 방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기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저조한 시청률입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렇게 출연자들을 상대로 무책임한 사기극을 벌였을까 싶은데요.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TV 시청률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저조하다고 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우승 상품을 떼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럼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